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주민의 잇따른 갑질과 횡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아파트 경비원 소식을 알린 단독 보도와 자녀 양육비 지급 강제성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 강제화 법안 처리 문제를 다룬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부패와 외세에 항거한 동학. 이번 주 내가 본 DMB 시간 특집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 정신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평일 저녁 종합 뉴스를 책임지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주인공 변상욱 앵커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석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금융 배려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오부제 운영 지침 잘 확인하시고 방문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위생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개인 방역에 더욱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 굵직한 이슈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도 있었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 또 관련 뉴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관련 뉴스 중에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한 시청자분이 제기한 문제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은 예. 기자가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반쯤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인터뷰를 하는 게 거슬렸다. 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뉴스를 통해서 재난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 또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지난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었는데요. 예. 이 YTN에서 이 기념일에 맞춰서 방영했던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정신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유익했고 또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이 밖의 보도는 이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잘한 점, 못한 점 조금 또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주 초반에는요,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기대로 그것과 관련된 생활 변화 뉴스들을 더 눈여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이 되고 나서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보도를 주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치 뉴스를 조금 눈여겨서 봤는데요. 가장 눈여겨서 봤던 것은 왜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 이 법안들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21대 총선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 제기들, 그 보도를 좀 눈여겨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 중에 잘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지난 5월 5일 방송된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법 개정 가능할까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룬 뉴스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좀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통계에는 무려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뭐 양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욱. 예, 이 수년씩 걸리는 재판에 지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양육권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예. 이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 따르면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아동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문제를 보완해줄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공약을 여야 모두 내놨다고 하던데요. 예, 이 보도에서 이 여야의 21대 총선 공약까지 다뤄줬는데 아무래도 타 언론 보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취재한 점이 돋보이는 부분이었고요. 예. 또 희망적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뭐 양육비 지급 같은 경우는 부모의 의무이자 또 아이들의 생존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해당 보도 나연수 기자의 보도였죠. 예. 나연수 기자는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그 활동가의 예. 어떤 기고 칼럼을 보고 70% 정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문제의식을 느껴서 취재를 했다고 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될지는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상임위 정도만 통과를 해도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안이 이제 앞으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 잘 통과되는지 YTN에서 좀 잘 감시를 해주시고 또 예. 후속 보도 또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바라는 그런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좀 꼽아주신 YTN 잘한 뉴스가 있다면요? 예, 저는 5월 8일에 연달아 방송된 팩트 Y팀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에 의해서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부 교수가 작성한 한국 부정선거 보고서라고 하는 글인데요. YTN은 보고서 작성자인 미베인 교수를 직접 화상으로 인터뷰해서 해당 연구의 의미와 오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다는 점이 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 보도가 좋은 보도였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선거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해서 보고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전제할 지식을 명확히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분석 모델 자체가 투표 조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갖게 되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피력해 주었습니다. 예, 쟁점들을 세세하게 분류해서 해당 논문 저자와 조목조목 인터뷰를 한 부분을 인상적으로 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후속 보도도 또 연이어서 이어졌거든요. 마무리까지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베인 교수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그리고 전반적인 정치사회 맥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통계 시스템에 넣어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음을 후속 보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미베인 교수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분석 데이터에 대한 확대 해석을 삼가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인터뷰까지 그 안에다 같이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이 인터뷰의 전문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까지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봤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혼란을 일으키는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정보 획득 과정과 보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지금 인포데믹 상황에 있어서 보도 전문 채널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준 보도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후하게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 첨언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취재팀은 이 미베인 교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분석 자료를 보고 질문을 체크하고 그리고 정치학자들 의견을 듣고 그 인터뷰를 가능한지 이메일로 예.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를 준비했고 또 인터뷰를 45분 정도 전문을 YTN 홈페이지에 올려서 불필요한 오해나 악마의 편집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유튜버 문제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뉴스는 2분, 3분이 나가지만 그런 백그라운드 정보는 디지털 쪽에서 충분히 그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판단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줬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어 원문을 완벽하게 또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또 질문지를 또 뽑아서 정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까지 그 촉박한 시간 동안 팩트와이에서 정성이 엿보이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뉴스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원이 어떤 뉴스가 조금 아쉬웠나요? 네, 저는 지난 5월 10일 방송된 단독 보도였죠. 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 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의 극단적 선택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인격 모독적인 말이 담긴
주민의 문자 그리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경비원에게 보냈던 엉뚱한 진단서 내용의 문제점, 또 동료 경비원, 주민 인터뷰까지 자세하게 짚어주면서 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그런 노력이 보였고, 또 고인이 된 경비원의 억울한 상황과 심정을 잘 전달해준 점은 좋았습니다. 또 이 YTN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내보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잘한 뉴스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보도였는데요. 예, 참 안타까운 보도기도 했었고 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잊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잘된 보도였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만 영상 구성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카메라가 아파트 상층부부터 하층까지 쭉 내려오면서 찍은 후에 아래쪽에 이 구부러진 철제 시설물을 클로즈업하면서 직접적인 사망 경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사망 경위를 전달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저촉되는 그런 화면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건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첨언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억울한 사연을 취재를 해야 되니까 현장 가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고 촬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자살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자살한 장소라든가 동기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그림이 조금 나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 위에서 아래로 틸트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집, 촬영을 하더라도 그 편집하고 방송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뭐 꼼꼼한 취재도 필요할 텐데 이번 보도는 아무래도 화면 구성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보도에서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만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번 짚고 또 보수적으로 취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죠. 아쉬운 뉴스가 있다면요? 예, 저는 대국민 사과 긍정적,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물음표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좀 문제가 됐을까요?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보도의 형식과 지향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준법위의 결정을 보도하고자 하신 건지, 아니면 여론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보도하고자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먼저 보도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내용의 요약으로 보입니다. 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옴표를 써서 강조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발언 주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제목만 봐서는 국민 여론의 요약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로 기획된 것이라면 제목이 다소 길더라도 그 안에 발언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목이 길더라도 조금 더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신다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 기계적 중립을 기준으로 해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 초반부에는요, 대국민 사과 이후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사례나 여론조사에 대한 제시 없이 피상적으로 여론이 긍정, 부정으로 나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여론을 취재해서 다루는 보도도 전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보도도 아닌 굉장히 피상적이고 애매한 보도로 저에게는 좀 다가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초점이 항상 50대 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보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재벌가의 세습과 부의 특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50대 50으로 그렇게 나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중립을 지키는 보도로는 여론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관점이 있는 해설이 필요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해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또 다각도로 또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삼성 준법감시위 결론 보도 외에도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사와 관련된 보도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꽤 많았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모니터 의견도 있어서 예. 다운표 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달을 했었고 다각도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리포트를 했는데 좀 시차가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현장 라이브 방송 때는 취재 기자가 또 20분 넘게 나와서 그 해설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 보였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행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후속 보도를 심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조금 더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후속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내가 본 DMB에선 3.1운동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대를 담은 YTN 특집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 정신을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해야 할 날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5월 11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로 반부패와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해를 맞아 YTN DMB에서는 특집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정신을 통해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뜨거운 외침. 3.1운동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변화를 이끈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뿌리가 된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해 도입부에서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짚어주었습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사건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과 더불어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의 목소리가 적절히 어우러져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동학농민혁명의 기초가 된 동학사상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던 전북 정읍시. 이 외에도 1960년대부터 전북 정읍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반해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은 옅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YTN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어 그 의미가 깊고 시의적절했습니다. YTN 평일 저녁 종합뉴스에선 조금 특별한 앵커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35년 경력, 베테랑 기자 출신 변상욱 앵커가 전하는 세상 소식인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경력 1년차 변상욱 앵커의 앵커 리포트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평일 저녁 YTN 채널을 고정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익숙한 분이죠. YTN의 저녁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욱 앵커를 소개합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욱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상욱 앵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변상욱 앵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 뉴이저 속 앵커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그 전에 변상욱 앵커의 활약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를 바라보는 국내외 언론들의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 한 해에 855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숨지는 걸까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논란이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끝나버렸습니다. 3주간에 걸친 우리 언론의 좌충우돌, 부하 뇌동을 한 외국인 프리랜서 기자는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고 오셨는데요. 손발이 오글거리네요. 저도 이제 평소 관심 있는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뉴스를 계속 시청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앵커 리포트를 진행하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직은 TV 스튜디오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서 리포트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인력 소모도 좀 있고 그래서 주로 인터뷰하고 기자의 그 어떤 리포트의 중간중간 코멘트하는 역할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담당 간부와 스태프들이 아니 신천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갖고 설명도 안 하고 소개만 한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 리포트를 해라. 이렇게 돼서 리포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김에 계속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템을 좀 선정하실 때 선정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어제 한 분야는 오늘은 하지 말자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참 이렇게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기자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거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건이나 이슈와 다른 이슈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시겠다, 시청자들이 이거는 미처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앵커 리포트로 인해서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지인들이 늘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잘 들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주는 것도 반갑지만,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또는 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tas을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 내용은 참 어제 잘 들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뿌듯하죠.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앵커 리포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이제 시청자들께서 잘 보셨다고 한 것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2점에서 2.5까지 갔던 곳이 왜 마이너스 1.2? 대부분의 보도가 그렇게 나갈 때 이제, 그러나 그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하는 낙폭이 세계의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편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더 크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조금 떨어지고 멈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이너스라는 거에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대단한 성취였다고 하는 걸 처음 알았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제가 앵커 리포트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게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언론들이 전해주지 않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이런 곳에서 한국의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높이 평가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남보다 먼저 보여드렸을 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시다가 이제 앵커로서는 1년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년간의 어떤 앵커 생활 어떠셨나요? 앵커를 하니까 각 분야의 소식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뭐 산뜻한 것, 뭐 아니면은 지루한 것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니까 그 작업도 재밌더라고요.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좀 더 흥미롭겠네요. 주제는 다양하니까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산에 올라갈 때 못 보던 것들을 산에서 내려올 때 발견하게 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재밌네요. 책임 다 내려놓고 네. 잘 전달하는 앵커로서 뉴스들을 갖다가 폭넓게 보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좀 영상 편지를 좀 남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구한테요?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네.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이 뉴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달라라는 그런 영상 편지 어떨까요? 예. 늘 이렇게 더 깊이, 더 넓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런저런 제약과 아무튼 뭐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충족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만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작진들도 그거를 염원하고 있고요.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는 추천할 만한 어떤 인터뷰라든가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작해 나가는 그러한 뉴스가 있는 저녁이 되도록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변상욱 앵커와 함께 이 언론의 민낯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이 저널리즘의 미래도 함께 좀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앵커 리포트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